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요 주식 수익률과 채권 수익률과의 관계, 그 다음에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의 바로미터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연 이 환율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가. 왜냐면 환율 가격만 봐도 지금 이 시점이 경제가 지금 회복기구나, 상승기구나, 과열기구나를 예측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환율이라는 게 뭔가 한번 보시죠. 환율이라고 하는 건요, 환율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가치가 원화죠. 원화라면 환율은 원화와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달러 또는 엔화 또는 위에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중국의 위에나, 이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와 화폐와의 관계를 우리가 환율로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1달러당 한 1130원 정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을 때 1130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100엔이라고 하죠. 100엔당 대한민국 가치가 한 13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일본 돈 100엔하고 한국 돈 1300원하고 같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1위엔, 중국 돈 1위엔당 우리나라 돈이 한 15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위엔당 한국 돈이 15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쉽죠? 그러면 자, 환율이 이렇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보세요. 제가 이제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과연 여러분들 환율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환율이 달러로 한번 볼게요. 달러로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이요, A라는 상품이 1달러당 예를 들어서 2,000원 정도에 했을 때 A라는 상품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10만원짜리 상품이 있었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10만원짜리를 달러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50불이죠. 50불. 그죠? 50불이에요. 그러면 50불 정도면은 수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미국에다가. 그러면 수출을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1달러가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환율이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환율 하락이라고 그래요.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 그리고 원화 가치는 거꾸로 올라갔다 그래서 원화 절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원화가 절상하면 2,000원짜리가 10만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10만원이 그대로 있다면 몇 불입니까? 100불이란 말이에요. 100불. 그러면 50불 정도에 수출할 수 있는 상품을 100불로 올라가면 과연 수출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비싸서. 그래서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요, 원화가 절상되는 거고, 그러면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팔린 상품이 바로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건데요,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만큼 수출 채산성이 악화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최근에 와서는 현지에서 직접 물건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환율에 큰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왜냐면은 현지에서 직접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바로 내보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를 볼 때 수출 채산성 자체가 환율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가게 되면 악화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서 철광을 만약에 수입을 해온다. 근데 과거에는 얼마에 수입했냐면 1달러당 2,000에 수입을 해왔어요. 그럼 2,000에 수입을 해오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철광, 예를 들어서 1g당 50불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런데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1,000에 수입할 수 있으니까, 그죠? 얼마냐면 50불이 아니지. 2,000원에 수입할 수 있는 걸 1,000원에 수입할 수 있으니까 50%가 삭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50%가 거꾸로 싸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수입을 하는 게 뭐냐면 철광석이나
밀 같은 경우에는 다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많이 해온 이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환율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주 주식이 너무너무 쉬워지겠죠? 그러면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 볼 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 체현성이 약화되니까 당연히 이익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수입을 많이 해온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큼 싸게 들어오니까 이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수입 상품이 가격이 하락하게 되니까 결국 수입이 증가되면서 그만큼 제품 경쟁력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꾸로 국내에서 많이 판매가 되는 내수 상품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런 나라, 그런 회사들이 이익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 보세요. 또 과거에는 비싸게, 예를 들어서 이게 1달러당 유가 기름을 2,000원에 수입을 해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2,000원에 수입을 해왔던 유가 기름을 이제는 1,000원이면 유가를 갖다가 그만큼 1배럴당 2,000원씩 수입하던 거를 1배럴당 1,000원만큼 수입을 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환율과 유가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내려가면, 환율이 내려가면 그 환율이 내려간 만큼 기름을 그만큼 싸게 들어오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에 따른 부분이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것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거고 금리를 올리는 것도 물가를 안정시키는 건데,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환율이 내려가지 않으면 물가 자체가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안정이 되려면 환율이 내려가서 수입해오는 물가들이 싸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수입 원재재 가격이 하락되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게 되면은 좋은 조건도 있지만 나쁜 조건도 있고, 나쁜 조건도 있지만 좋은 조건도 있기 때문에 상반된 조건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율이 내려가면은요, 환율이 내려가면 어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빚을 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빚을. 그럼 과거에는 환율이 높을 때는 우리가 50불밖에 못 갚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환율이 내려가면 100불을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채를 빨리 갚을 수 있으니까 원금 상환 부담이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빚을 많이 졌다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이 내려가면 빚에 따른 어떤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 어떡할까요? 환율이 올라가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간 거죠. 거꾸로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대겠죠, 이제는. 자,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그걸 원화가 환율이 상승이다 그리고 원화가 절하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니까,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강해지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강해지니까 당연히 수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수출이 잘 되고, 그때 수입을 많이 해온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많이 되죠. 그만큼 비싸게 수입 물건을 가져와야 되니까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그만큼 기름을 비싸게 들어야 되는 거죠. 유가를 그만큼 그러니까 기름을, 우리 두바이를 쓰는데 우리나라는 두바이를 비싸게 들어오게 되니까 그만큼 물가 자체가 잡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빚을 많이 지고 있는 나라나 그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빚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금리 올라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환율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 자체를 볼 때는 금리지만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볼 때는 이건 환율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수는 금리가 좌우를 하지만 세계 경제와의 좌우라는 부분 바로 환율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는 환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세계 경제 바로미터 바로 환율이다. 이제 환율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환율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율의 가격에 따라서 그 기업이 얼만큼 이익이 나느냐 손실이 나느냐가 결정적인 거고, 그 다음에 그 나라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으냐 늦게 갚을 수 있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가가 안정이 되느냐 안정이 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과 수입을 하는 바로미터의 가장 핵심적인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은 바로 이 세계 경제, 단순히 한국 경제가 아니라 이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키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 환율, 달러 가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미국이 갖고 있는 달러 가치 환율이 1,200원, 1,000원, 1,100원, 1,000원, 900원씩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너무 크고, 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씩 올라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때 환율을 정확하게 알면은, 아, 지금 세계 경제가 잘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까 그러냐 한눈에 딱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환율이 계속 올라간다. 900원, 1000원, 1100원 올라가면 그만큼 환율이 올라간다. 환율이 올라간다는 달러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환율이 내려가면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 가치는 올라가는 거니까 미국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만큼 수출 경쟁력은 악화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나라 경제는 발전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게 적정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수출도 잘 되고 또 수입도 적정한 가격에서 해올 수 있는 적정 환율. 이 적정 환율에 따라서 나라는 그 환율에 맞춰가지고 경제를 움직이고 그 적정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너무나 그 대꼬복고 그러니까 이 편차가 너무 심하지 않게 잘 경직으로 맞춰 나가는 것이 이 환율을 미치는 영향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을 통해서 경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수출과 수입, 그 외에 물가, 그리고 부채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에 환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